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잘 알고 싶은 남자 김동산입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에 대한 얘기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부천 대장지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대장지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기 전에 3기 신도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조금 알아봤는데요. 3기 신도시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대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서울 부동산. 그러니까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 집을 많이 지어서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취지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디에 이 집을 짓느냐? 서울에 지을까요? 아니죠. 서울은 집을 지을 만한 땅이 없습니다. 뭐 규제도 걸려 있고 그린벨트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서울 근처 지역에 짓겠다라는 정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번에 발표한 3기 신도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지구입니다.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요번에 발표된 게 이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지구인데 그 전에 발표한 지역도 있어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요번 두 곳을 발표한 건데 이 지금 빨간색 네모칸이 부천 대장지구 지역입니다. 보니까 인천 계양에 이제 뭐 옆에 또 파란색이 있죠. 뭐가 좀 인접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부천 대장지구가 어떤 지역이었는지 한번 저도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부천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이나 부천 중심 쪽 이쪽으로 가는 대중교통도 열악했고 지금까지 이제 사업성이 낮아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미리 예측하고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부터 투자할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의 기대감이 좀 올라오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기대감이 있겠느냐? 뭐 당연하죠. 신도시가 나오니까. 그리고 특히 토지 보상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 소유주들은 한 평당 최소 150만 원 예상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근거를 뭐 다른 신도시랑 좀 비교하면서 많이 쓴 글도 있고 기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객관적으로 봤을 때 150만 원은 예상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 보상에 되게 조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 같은데 그래서 이 정부 쪽에서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조기 지정해서 최대 5년간 토지 소유권, 지상권, 이런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 연장도 실시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천 대장지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본격적으로. 자, 요번에 발표한 부천 대장지구는 이 대장동과 오정동, 원정동 일대 한 342만 제곱미터 이 지역에 2만 가구를 짓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곳이 상기 신도시 중에서 그래도 가장 서울로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고 있나 봐요. 그럼 접근성이 뛰어나려면 뭐가 뒷받침돼야 될까요? 교통이죠. 교통 대책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김포공항역이랑 부천 종합운동장역 이 사이에 있는 슈퍼 BRT 노선을 신설한다고 그래요. 제가 저번에 한번 세종시 얘기할 때 이 BRT라는 걸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좀 생소한 건데 그래도 많이 좀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었나 봐요. 사이에 있는 슈퍼 BRT 노선 신설이 된다면 서울역까지 30분 정도 시간이 걸리고 여의도까지 25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되게 좋죠? 자, 이런 것들은 다 계획이죠. 자, 이기 신도시도 그렇고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뭐 철도를 깔아주겠다, 계획이다, 뭐 트램을 깔겠다 이런 얘기는 진짜 많이 나오는데 이게 과연 실현이 될 것인지, 실현되더라도 언제 실현될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교통 대책에 대해서 뭐 글로만 보지 말고 한번 지도를 한번 보면서 전체적인 걸 한번 봐볼게요. 우선 부천 대장 신도시를 쳐보니까 이 지역이 나옵니다.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이 마곡역과 화곡역 직선거리로 뭐 3km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한번 지도상에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이 대장 신도시에서 마곡역을 한번 찍어볼게요. 총 거리는 4.7km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얘기가 나왔던 화곡역을 한번 찍어보면은 여기는 한 좀 더 직선 거리로 이제 5.4네요. 5.4km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지도에서 봤을 때 나왔던 얘기가 이 계양 테크노밸리입니다. 이 계양 테크노밸리 신도시와의 거리인데 그래서 여기까지는 보기만 해도 좀 가까운 지역인데 그래도 거리를 계산해 보면은 한 2km 정도가 나오고 있네요. 여기도 얘기가 나오는 게 이 계양 테크노밸리 신도시랑 중간에 어떤 다리를 연결해가지고 왕래할 수 있게 만들겠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김포공항역. 이 김포공항역까지도 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지금 이런 교통 대책이 얘기가 많이 나와 있고 또 교통 접근성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어떤 분들은 이쪽이 조금 더 발전되고 하려면은 이 김포공항 이 지역을 고속터미널역 쪽이랑 좀 비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교통이 형성이 돼야지 발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여기도 바로 옆 동네죠. 옆 동네인데 그 지금 발표할 때는 이런 계획들이 진짜 핑크빛 미래 엄청난 발전된 지역으로 될 거라는 얘기를 많이 나와요. 계획대로 모든 게 실현되면은 정말 좋을 겁니다. 근데 이게 과연 실행이 될지, 언제 계획이 나오고 언제 삽을 뜰 건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대장지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다가 이 대장지구 발표로 인해서 조금 안 좋은 악재가 왔다는 지역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검단 신도시라는 지역인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검단 신도시보다 이 대장지구가 서울과 더 가까운 지역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검단 신도시 쪽에서는 악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현재 검단 신도시는 뭐 미분양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분양 예정인 아파트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젠 부천 대장지구에 대한 발표로 인해서 조금 더 걱정하시고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나가 발표가 되면은 다른 지역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이 신도시 정책, 신도시에 대한 계획이 좀 우려의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신도시, 이전의 신도시들은 지금 물량 폭탄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미분양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물론 이제 공급량 너무 많이 늘려서 아파트를 너무 많이 지어서 집을 많이 지어서 하는 이유도 있겠죠. 하지만 이 부동산은 심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서울에 가고 싶은 심리, 그러니까 서울에 살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서울을 가고 싶어 하는지 정확히 말하면 서울로 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자리죠. 이 부분은 제가 말하면서도 많이 말했던 부분인데 일자리입니다. 서울에 일자리가 많고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나 서울에서 일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서울에 집중돼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 아무리 서울 근처 조금 외곽 쪽에 집을 짓더라도 많이 인기가 없다고 그래요. 게다가 더 짓고 있고 그러니까 좀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들, 이런 것들을 조금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뭐 아파트도 짓고, 뭐 교통도 새로 짓고, 뭐 철도도 깔고,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런 것도 중요한데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서울이 아닌 지역에도 일자리가 많으면 좀 해결되지 않을까? 뭐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그쪽으로 좀 많이 이동했고 서울 근처 신도시만 계속 발표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겠죠. 근데 일자리 창출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나아가서 이제 기업 유치, 그러니까 기업들이 좀 들어와야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겠죠. 뭐 이전을 하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지 완벽한 신도시에 대한 정책에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기 신도시 발표한 것 중에서 이제 부천 대장지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을 잘 알고 싶은 남자 김동산이었습니다. 자, 즐거움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